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장 차영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식을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인기를 끄는 주식이 항상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주식들은 투자자로 하여금 따라 사고 싶은 강력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러면 그러한 주식들을 과연 사도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관심 주식은 시장에서 급등하는 주식을 칭한다라는 점도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린이일수록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간단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내가 사면 항상 고점이다 라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되죠. 그러한 이유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에서 관심이 있고 급등하는 종목을 고점에서 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시장에서 관심을 끄는 종목일수록 직선처럼 영원히 상승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주게 되죠. 하지만 급등 주식인 경우에 반드시 하락세를 나타내게 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례로 2020년 1등주였던 카카오, 2021년 메타버스 대장주였던 위메이드, 2022년 무상증자 대장주였던 노터스, 2023년 인공지능과 로봇, 이러한 주식들은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끌 수 있게 급등했던 주식들의 목록입니다. 그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끌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주식은 영원히 올라갈 것처럼 보였었죠. 여러분들도 이미 충분히 경험적으로 느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이러한 주식은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언젠간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영원히 못 올라갈 수도 있는 주식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고 했던 주장은 잊혀진 지 이미 오래죠. 시장이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는 주식들의 펀드멘탈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역설적으로 시장의 관심주는 펀드멘탈에 집중할 경우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상증자와 같은 정말 실체가 없는 이러한 주식이 아닌 이상은 펀드멘탈이 당연히 좋아야 하겠죠. 무상증자와 같이 정말 실체가 없는 테마가 아닌 경우 펀드멘탈은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면 오로지 수급 논리로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 격언 중에 수급, 즉 수요와 공급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수급은 매수와 매도의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작동이 된다면 다른 어떠한 원리보다 힘이 강하게 미친다라는 얘기고, 이러한 내용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주가가 급등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정도라면 시작은 당연히 펀드멘탈이 좋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미 시장에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라면 그 관심은 수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수급을 우선적으로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급은 영원히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특성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주식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이제 눈에 확 들어오게 되죠. 이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A 주식의 상승에 대한 분석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투자자들은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약간의 시간을 두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A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서 주위에서 긍정적인 분석이 나타나긴 하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투자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이 가운데서도 주식을 사게 되고, 따라서 주가는 계속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 투자자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요. 결국 주가는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스스로에게 주면서
확신에 차면서 주식을 사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그 주식을 살 사람은 거의 다 주식을 사게 돼서 점차 해당 주식을 살 사람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 모두가 그 주식을 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떠한 이유로든지 초기에 주식을 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주가 급등을 하죠. 그러면 이익을 챙기고자 싶은 욕구가 서서히 생기게 되고 일부는 매도를 하게 되죠. 매도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주가가 오름폭이 작아지게 되면 매수세가 약해진 가운데 매도세가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익을 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만으로도 주식을 팔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더 커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매도세는 점점 강하게 되겠죠. 이러한 수급 논리에 따라서 결국 주가의 관심은 매수를 불러일으키게 되지만 한편에서는 결국 매도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안 그런 주식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한 주식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특징만 알아도 투자자들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죠. 반론으로 우량한 주식은 영원히 오르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관심을 끄는 주식들의 펀드멘탈이 강하다라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말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펀드멘탈 투자에 노이즈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펀드멘탈이 강한 주식은 서서히 매수세가 유입될수록 좋습니다. 반면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수급이 정리되고 나서야 시장에서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펀드멘탈은 어떠한 가치를 인정해 주느냐도 매우 중요한데요. 주가가 급등하면 그 펀드멘탈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가가 급등한 주식들의 상당수의 수급은 펀드멘탈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샀는데 주가가 만약에 빠지게 됐다. 그러면 원금만이라도 오면 팔아야 되겠다라는 만만치 않은 물량이 매물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끄는 종목은 수급 논리로 봐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장에서 크게 이야기되는 순간 주가는 모든 재료를 반영해서 급등하게 되고 일정 시간이 흐르면 수급 법칙에 따라 하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우량성이 다시 부각이 되면 주가는 서서히 오르게 되지만 오히려 관심을 안 받았었던 주식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급등기에 샀다가 팔지 못한 물량들까지 소화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진 거죠. 여기서 주린이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급등주에 물렸을 경우 뒤늦게 펀드멘탈을 찾는 경우입니다. 주식의 근본은 펀드멘탈이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으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펀드멘탈 분석은 주식을 사기 전에 해야지 사고 나서 하는 경우는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냥 좋아 보여서 산 물건 같은 경우 잘 쓰는 경우가 있나요? 대부분 집안 한 구석에 언제 쓸지도 모르게 처박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장의 큰 흐름으로도 이러한 내용은 충분히 또 설명이 가능합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주위에서는 온통 주식 얘기뿐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식당에서도 카페에서도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온통 주식 얘기가 넘쳐났고 주식 투자는 쉬워 보였고 어렵게 일하지 않고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2023년 현재 상당수의 주식은 당시의 고점을 못 벗기고 있습니다. 특히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주식도 2021년 고점에 근접하지 못한 주식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규로 투자했었던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고객예탁금은 약 70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상반기 현재
고객예탁금은 50조 수준이죠. 그만큼 주식을 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주식을 살 매수세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담이지만 제주에 돈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현재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 경우를 듣게 됩니다. 이들 같은 경우 물론 2020년과 2021년에 투자를 했었던 분들입니다. 또한 지금은 코로나 때 관심을 끌었던 종목은 시장에서 소외돼 있고 오히려 새로운 업종과 새로운 주식이 또다시 시장의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큰 흐름을 수급 논리로 바라보게 된다면 급등 주식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나에게 피해를 주는지 알게 될 겁니다. 과거 인기 있었던 주식들의 흐름을 보면서 교훈을 찾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